절대 콧볼 축소 먼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코 수술할 때 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아성형외과 닥터눈 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콧볼 축소 수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저희 유튜브에서 콧볼 축소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콧볼 축소하면 코성형 망한다. 좀 충격적인 발언이죠.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 다 보시고선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 실제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거 그냥 단순 어그로성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콧볼 축소하면 코성형 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왜 콧볼 축소만 하겠다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지 참 모르겠단 말이죠. 콧볼 축소는 일반적으로 콧구멍이 크고 양 콧볼 사이의 간격이 넓고 코가 퍼져 보이는 경우 이 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콧볼 축소 수술 방법은 크게 절개와 비절개로 나뉘고 절개의 경우에는 절개 디자인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측 절개 그리고 외측 절개 등으로 추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비절개 콧볼 축소의 경우에는 수술 방법의 특성상 영구적인 교정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비절개 콧볼 축소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개 콧볼 축소와 병행해서 코바닥의 피부 양도 같이 줄이면서 콧볼 유지 인대의 위치까지 변경해주는 비절개 콧볼 축소를 합친 듀얼 콧볼 축소를 권해드리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절개 콧볼 축소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만 알면 되겠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바로 콧구멍이 크신 분입니다. 콧구멍의 동전이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0원짜리 작은 동전도 쉽게 안 들어가거든요.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콧볼 축소 수술을 접목하는 경우에는 비절개 콧볼 축소예요. 아주 저렴한데 효과가 상당히 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 거기에 사진은 절개 콧볼 축소까지 하신 분들 사진을 갖다가 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비절개 콧볼 축소는 콧구멍 사이즈가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비절개 방법은 콧볼에 작은 절개창을 내서 콧볼과 콧볼 사이를 실로 묶어서 폭을 줄여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실로 잡혀있기 때문에 웃었을 때 콧볼이 고정돼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다는 점. 웃을 땐 당연히 콧볼이 살짝 좀 퍼져야 되거든요. 게다가 절대적인 콧구멍 둘레 자체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인 편입니다. 게다가 안에 고정해 놓은 실이 뚝 끊어지기라도 하면 수술 결과는 도루묵이죠. 콧볼 축소 사실 별건 없어요. 별게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게 원장님의 많은 경험과 공간 지각, 디자인 능력이죠. 수술 자체도 단순해요. 콧볼을 퍼져 보이게 만드는 남는 피부를 적절한 디자인으로 도안해서 딱 남는 양만큼만 잘라내면 돼요. 특정 부위만 너무 많이 자르면 조직이 약간 뒤틀린 듯한 변형이 오기 때문에 콧볼이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콧볼 내측 절개 같은 경우는 주로 콧볼의 안쪽과 그리고 콧구멍의 바닥 쪽을 포함해서 절제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콧볼의 폭을 줄여서 약간 모이는 효과를 내면서 동시에 콧구멍 둘레를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흉터가 잘 보이지 않고 콧볼 자체의 피부는 많이 잘리지가 않아서 콧볼이 콧구멍 안쪽으로 말리는 듯한 그런 부자연스러운 변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 결과상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콧볼 외측 절개의 경우는 콧볼의 바깥쪽으로 콧볼의 둥근 둘레를 많이 포함해서 절제하기 때문에 콧구멍 둘레를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잘라내는 양이 많을수록 절개선이 콧날개와 뺨이 만나는 부위 쪽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흉터가 노출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량이 많아지면 콧볼의 상단 쪽은 흉터 관계로 절제가 어렵기 때문에 콧볼이 콧구멍 안쪽으로 약간 말린 듯한 뒤틀린 변형이 발생돼서 콧볼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콧볼 축소 시에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절제량을 과도하게 가는 것이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콧볼 축소는 누가 고민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코가 낮은지 아니면 높은지. 코가 낮으면서 퍼져 있는 사람, 코가 높으면서 퍼져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코가 낮으면서 콧볼이 퍼진 사람들은 코를 높게 세웠을 때 콧볼이 함께 딸려 올라가면서 퍼진 느낌이 많이 줄어들어요. 콧구멍도 낮으면 퍼지고 높으면 모인단 말이죠. 그래서 코가 낮은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코 수술을 먼저 생각해야지 콧볼 축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씀이죠. 자, 예전에도 말했고 또 말합니다. 핵심 꼭 기억하세요. 코 수술 계획이 있는 분은 절대 콧볼 축소 먼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코 수술할 때 망합니다. 나중에 코 높이면 콧구멍 110V 콘센트 모양, 젓가락 콧구멍 모양 됩니다.
코를 높이는 데는 충분한 콧볼 피부 조직이 필수예요. 자,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의 코가 퍼져 있는데 코끝이 낮고 콧구멍은 생각보다 크지도 않다. 그런 분들은 코 수술만 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가 이미 충분히 높은 데 퍼져 있다. 게다가 콧구멍이 꽤 크다. 그런 분들은 코를 더 높이면 코가 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콧볼 축소를 적극적으로 고민해봐도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코가 크고 높은데 콧구멍이 작고 코가 통통하니 퍼져 보인다. 이런 분들은 콧볼 축소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이죠. 콧구멍 작은 분, 콧볼 축소 금지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의사나 환자분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콧볼 축소를 해서 피부가 두꺼운 코가 얇고 작아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콧볼 축소를 해도 피부 두께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콧볼 축소한다고 이거 백날 뜯어내고 꼬매봐야 두께는 절대 줄어들지 않고 모양만 이상해질 따름이죠. 이 두께를 줄이는 수술도 있기는 한데 절개 흉터가 너무 잘 보이는데 남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 아니면 고려하기가 어려워요. 어디서 콧볼 축소를 과하게 해가지고 콧구멍에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상태로 저희 병원에 오신단 말이죠. 원장님, 콧볼 축소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신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게다가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잘라낸 조직을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코를 더 높이기도 쉽지가 않고 콧볼 축소 반드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콧볼은 한번 잘라버리면요 복원이 안 돼요. 실제로 콧볼 축소 수술 너무 간단한 수술이라서 쉽게 하시거든요. 원장님들도 수술이 쉬우니까 쉽게 배워서 쉽게 한단 말이죠. 근데 잘못 판단해서 이미 잘라버리고 나면 다시 복원을 못해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코에서 제일 마지막에 결정해야 되는 수술이 콧볼 축소 수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제 아시겠죠? 원장님,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분들이 콧볼 축소를 하시면 좋을까요? 콧볼 퍼진 느낌, 콧볼의 피부가 두꺼운 느낌, 콧구멍 크기 이렇게 세 가지를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콧볼 축소가 필요한 분들은 콧구멍 크기 자체가 과도하게 큰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코 모양을 봤을 때 콧볼 축소를 해야만 그 모양이 되는지 아니면 콧볼 축소 안 하고 높이기만 해도 그 모양을 낼 수 있는지 잘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판단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니 널리고 널린 게 성형외과인데 왜 그걸 혼자 고민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콧볼 축소 수술을 고민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DI 성형외과 닥터눈 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